안녕하세요. 또 한 주간 됐죠. 이제 오늘은 이제 문제집의 3주차가 되겠고, 문제집은 이제 108페이지부터 할 차례인데, 108페이지 내용이 중개계약과, 아이고, 분필이 좀 안 써지는데, 분필이 좀 써지는 분필이 있나 좀 찾아볼까? 예. 이게 한번 써지나 보겠습니다. 예. 108페이지, 마찬가지지만, 예. 중개계약과,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거래 정보망, 요 두 파트가 됩니다. 중개계약에서는 해마다 문제가 나오고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서는 한 2, 3년에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요 파트 내용을 정리할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중개계약부터 이론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공인중개사법령에 규정된 중개계약은 두 종류의 중개계약이 있죠. 하나는 일반 중개계약, 또 하나는 전속중개계약,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중개계약이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죠. 일반 중개계약은 뭐 여러 계공에게 경쟁적으로 중개 의뢰하고 가장 먼저 거래를 성사시켜준 계공만 보수를 받을 수 있는 형태의 중개계약이고, 전속중개계약은 특정한 계공에게 중개 의뢰하고 다른 계공에게는 중개 의뢰하지 않기로 하는 약속이죠. 일반 중개계약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의뢰인이 계공에게 일반 중개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여기서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예를 들면은 물가 수준 네 가지를 기재한 일반 중개 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죠. 물, 중개 대상물의 위치 규모, 가 거래 예정 가격, 그 다음에 수는 중개 보수, 주는 의뢰인과 계공이 서로 준수해야 될 사항, 이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 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가 있는데, 이런 요청이 있어도 계공이 이 작성할 의무는 없죠. 또한 작성을 만일 한다 하더라도 이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네 가지를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는 표준서식이 아니에요. 표준서식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에 대한 표준서식은 별도로 있다는 거.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지금 현재 만들었어요. 표준서식을 정하여 이 표준서식을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죠. 지금 표준서식이 있습니다. 표준서식이 있는데 사용할 의무가 없을 뿐이죠. 그래서 표준서식이 있지만 사용할 의무는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속중개계약 같은 경우는 의뢰인이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당해 중개 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인데, 전속중개계약은 지금 현재 유효기간이 있죠. 유효기간은 법 규정인데 3월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3월을 원칙으로 하는데 다만 BUT, 그렇지만 의뢰인과 계공간에 달리 약정이 있을 때는 약정이 따릅니다. 그럼 이 유효기간 중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은 서로 의무를 부담하는데,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가 네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의뢰인의, 전속 의뢰인의 의무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각각의 의무를 전부 다가 숙지하셔야 되죠. 전속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네 가지는, 그 첫 번째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한 때는 그 전속중개계약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되죠. 이를 전속중개계약서라고 하고, 이 전속중개계약서는 표준서식이 있고, 표준서식에 따라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 즉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작성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전속중개계약서는 의뢰인과 계공이 서로 계약한 내용인데 앞쪽과 뒤쪽으로 돼 있죠. 앞쪽은 매도 전속의뢰건, 매수 전속의뢰건 동일한데 전부 약속한 내용을 기록하는 거죠. 의뢰인과 계공이 약속한 내용. 어떤 거냐? 일단 서로 어떤 의무를 부담하겠다라는 약속. 또한 유효기간을 3개월을 원칙으로 하는데 약정을 만일 했으면 몇 달간만 맡기겠다라는 약정한 내용, 유효기간. 그 다음에 중개 보수를 어떻게 주겠다, 보수. 그 다음에 계공이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했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겠다라고 한 약속. 이와 같은 약속을 또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앞쪽에는 의뢰인과 계공이 서로 서명 또는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죠. 예.
이때 개공하고 의뢰인만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이지, 소속공인중개사 전속 의뢰받아도 소속공인중개사는 서명 날인의 의무가 없습니다. 뒤쪽 전속중개계약서 뒤쪽은 의뢰한 내용을, 즉 의뢰인이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의뢰한 내용을 기록하는데, 뒤쪽은 또한 두 가지로 나눠서 기록하죠. 만일 권리를 이전 의뢰를 받았다면, 예를 들면은 매도나 임대와 같은 중개 의뢰했다면 권리 이전용에다가 매도인, 임대인이 의뢰한 내용을 기록하죠. 즉 소유자는 누구인데 등기는 누구로 되어 있다. 소유자 및 등기 명의인. 그 다음에 대상 물건의 표시로서 어디에 소재한 몇 평짜리 부동산 팔아주세요 라고 의뢰한 거. 그 다음에 권리관계로서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공법상 거래 규제 및 제한받는 사항. 그 다음에 의뢰인이 중개를 의뢰한 금액, 중개 의뢰 금액. 이와 같은 기타 해서 이와 같이 매도인, 임대 의뢰인이 의뢰한 내용을 권리 이전용에 기록하죠. 근데 뒤쪽에 만일 매수나 임차에 대한 전속 의뢰 받았으면 권리 취득용에 기록하는데, 이 권리 취득용에는 매수인, 임차인이 희망하는 사항을 기록하죠. 즉 매수인, 임차인이 희망하는 부동산, 희망하는 부동산의 종류, 어떤 부동산 구입해 주세요. 희망하는 부동산의 금액 얼마짜리 사주세요. 희망하는 지역 어디에 있는 부동산 사주세요 라는 희망하는 사항을 권리 취득용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을 하는데, 두 부를 작성해서 한 분은 의뢰인에게 교부하고 한 분은 개공이 3년간 보존을 해야 될 의무가 있죠. 자, 두 번째는 전속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 의뢰받은 물건에 대한 매물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됩니다. 공개. 근데 주의할 것은 다만 의뢰인이 정보 공개를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비공개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요청을 했다면, 이때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없다면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데, 공개할 때 공개하는 시기는 전속중개계약 체결하고 나서 7일 이내 공개해야 되고, 공개하는 매체는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공개하거나 또는 일간 신문의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공개하는 내용은 7가지를 공개해야 되는데, 7가지를 뭐냐? 기, 상, 지권, 공, 거, 시. 이같이 7가지를 공개해야죠. 기란 중개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의뢰받은 물건의 종류, 소재지, 지번 면적. 상은 상태인데 벽면 상태, 도배 상태, 수도, 전기 등 각종 시설 상태도 공개해야죠. 지는 입지 조건과 환경 조건 공개해야 합니다. 권리관계가 중요한데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공개해야 되죠. 그렇지만 주의할 것은 다만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연락처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인적사항이라고 하는데,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절대로 공개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공개해야 되고, 거래 예정 금액을 공개해야 합니다. 전속중개계약 체결했을 때 구두로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내용을 전속중개계약서는 서면을 작성했을 때 뒤쪽에 권리전용에 중개 의뢰 금액을 기재합니다. 그렇지만 전속중개계약서 작성하고 7일 동안 물건 조사해서 공개, 즉 광고할 때는 거래 예정 금액을 공개한다는 거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시지가인데요. 요 공시지가를 공개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임대에 대한 전속 의뢰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해도 되지만 안 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이런 것을 다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7일 내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어디에다가?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뭐를?
기상직권 공고시를 공개했으면 공개하고 나서 지체 없이 공개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를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정보 공개는 전속중개계약 체결하고 나서 7일 이내 공개하지만 공개하고 나서 공개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통지하는 것은 지체 없이 그것도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전속개혁공개사의 의무 세 번째 의무가 2주일에 1회 이상은 업무 처리사항을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를 해줘야 되고, 네 번째는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을 해야죠. 그래서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된다. 자, 의뢰인도 의무가 세 가지가 있죠. 이 의뢰인의 의무사항, 첫 번째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인 그 이 유효 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의뢰하거나, 즉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의뢰하여 거래하거나, 또는 전속개공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과 전속개공을 배제하고 직접 거래를 하면 안 되는데, 이를 하게 되면 위약금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지불을 해야죠. 위약금은 중개 보수만큼의 위약금을 개공에게 지불해야 되는데, 전속중개계약을 위반했을 때 위약금, 전속중개계약 위반하는 사유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효기간 중에 다른 개공에게 중개 의뢰해서 거래한 경우, 또 하나는 유효기간 중에 전속개공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과 전속개공을 배제하고 직접 거래한 경우, 이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은 의뢰인은 개공에게 위약금을 줘야 된다는 거. 위약금은 중개 보수만큼의 위약금이라는 거. 두 번째는 전속중개 의뢰인은 유효 기간 중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를 해도 되는데, 직접 거래를 만일 해도 되긴 하지만, 그렇지만 의뢰인과 전속중개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를 한 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체라고 광고하느냐고 들어간 비용, 그 비용은 지불할 의무가 있죠.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는데, 이 비용은 중개보수,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분필이 잘 안 써지는데, 중개보수 50% 범위 안에서 확인 설명하고 물건 조사하고 광고하느냐고 들어간 비용, 즉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서 지출한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전속 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줘야 될 협조 의무도 있죠. 이렇게 해서 총 세 가지 의무가 전속 의뢰인의 의무사항입니다. 이 내용을 좀 완벽하게 정리하셔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계약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중개계약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부동산거래정보망은 그냥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 풀어볼까요? 네. 108쪽에 있는 문제, 제1절 중개계약에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중개의뢰인이 중개의뢰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공에게 일반 중개계약서상의 기재 요청사항 아닌 것, 의뢰인이 개공에게 뭘 기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물가 수준, 물 중개 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가 거래 예정 가격, 수 중개 보수, 준 서로 준수할 사항. 요거 네 가지가 아닌 걸 찾아라 봐라 이거죠. 답은 1번이죠. 중개 대상물의 권리 관계가 되겠죠. 정답은 1번. 자, 이런 내용은 암기가 되어 있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중개 의뢰인은 개공에게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해야 된다? 이런 규정 없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중개 의뢰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요 물가 수준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작성을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청할 수
있을 뿐 요청을 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2번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개공은 중개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의무 없죠. 의뢰인의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공이 서면으로 일반 중개계약 내용을 작성하는 의무가 없기 때문이죠. 3번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은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정보 공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정보 공개하는 것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 공인중개사건,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이건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매물정보 공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 했고요. 그 다음에 4번 질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에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건 맞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에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표준 서식이 있지만 사용할 의무가 없을 뿐이다라고 했죠. 정답은 4번이죠. 5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3년간 보존해야 된다. 보존기간 규정 없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 이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보존기간 규정이 없습니다. 표준 서식에 따른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도 없지만 작성했다 하더라도 일반 중개계약에 대해서는 보존기간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봅니다. 109페이지 3번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이다. 이제 틀린 것은 1번 개공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의뢰인이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망과 일간신문에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맞죠? 의뢰인이 개공에게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했다면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됩니다. 일간신문에 공개해도 안 돼요. 정보망에 공개해도 안 돼요. 공개하면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2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은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할 경우 권리자의 주소, 성명을 공개된다. 그렇죠? 만일 비공개 요청이 없다면 7일 이내 정보를 공개하는데 공개하고 나서 지체 없이 공개 따라 의뢰에게 문서로 통지해줘야죠. 그때 정보를 공개할 때 정보 공개하는 매체는 부동산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의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 공개할 때 기상, 지권, 공거, 시를 공개해야 되는데 이때 소유권, 전세권 등 권리관계를 공개해야 하지만 다만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해서는 안 되죠. 공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권리자의 주소, 성명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해야죠. 정답은 2번. 3번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한다. 맞죠? 유효기간에 대한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따르고 약정이 없을 때는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3월이 원칙이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질문. 의뢰인은 개공에게 거래 예정 가격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의뢰인은 개공에게 물가 수준, 거래 예정 가격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요청할 수 있죠? 맞죠? 그 다음에 5번 개공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는 당해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된다. 맞습니다.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기간 규정이 없지만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맞죠? 따라서 틀린 것은 2번이었습니다. 네. 4번 문제 봅니다. 일반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에 표시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맞죠? 2번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기재하는 일반 중개계약서의 기재사항과 표준 서식에 따른 일반 중개계약서의 기재사항은 통일하다.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뢰인이 개공에게 요청해서 요 물가 수준 4가지를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하셨다 그랬죠. 근데 이때 작성하는 일반 중개계약서는 표준 서식이 아니죠. 표준 서식은 따로 있다 그랬죠. 표준 서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표준 서식은 따로 있는데 표준 서식에 기재하는 내용과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작성하는 일반 중개계약서에 기재하는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다음에 2번. 그래서 2번에서 틀렸고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일반 중개계약서는 표준서식 있죠. 있지만 사용할 의미가 없을 뿐이죠. 4번 표준서식에 의한 일반 중개계약서는 앞쪽 뒤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건 전속중개계약서건 표준서식은 앞쪽 뒤쪽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5번 표준서식에 따라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은 다른 개공에게 중개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의 특징은 구두로 체결됐건 그냥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했건 또는 표준서식에 따른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했건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은 다른 개공에게도 계속 또 중개를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정답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를 볼게요.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O, 틀린 것 X. 바르게 짝져진 것은 격번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정한 표준서식의 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된다. 들었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표준서식이 있지만 사용할 의무가 없고 전속중개계약은 표준서식이 있고 표준서식을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서식은 일반 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 다 표준서식이 있지만 일반 중개계약은 표준서식 사용할 의무가 없고 전속중개계약은 표준서식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니은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 맞습니다. 전속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은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전속중개계약은 유효기간이 규정이 있고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는 3월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디귿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개공은 당해계약서가 바로 전속중개계약서인데 3년간 보존해야 된다. 맞죠? 결국 기억 X, 니은과 디귿번은 O가 되겠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번 특정한 개공을 정하여 그 개공에 한하여 중개 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 전속중개계약 맞습니다. 니은번 당사자 간의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3개월로 한다라고 해야죠. 디귿번 개공은 의뢰인에게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일의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을 문서로서 통지된다. 맞죠?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상을 문서로서 통지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번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공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를 한 중개의뢰인은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개공에게 위약금을 지불해야 된다. 맞죠? 위약금 지불하는 사유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유효기간 중에 다른 개공에게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또 하나는 유효기간 중에 전속개공의 소개에 의해서 알게 된 상대방과 전속개공을 배제하고 직접 거래한 경우. 지금 문제는 여기 첫 번째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맞습니다. 결국 옳은 것은 기억, 디귿, 리얼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와 8번 문제는 정보 공개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7번 문제는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시고요.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이 공개해야 할 정보로만 묶은 것은 임대차인 경우에는 정보 공개하는 것은 기상직권 공고시에서 공시지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공개해야죠. 매매 또는 교환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인 경우는 기상직권 공고시까지 공개해야 되는 것이고 임대차인 경우에는 기상직권 공고까지만 공개하면 되죠. 공시지가는 임대차의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자, 기억번 1조 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 입지와 환경조건 공개해야 되니까 맞죠? 그래서 지는 기상직권을 대지는 입지조건과 환경조건 이 두 가지가 바로 지죠. 그래서 맞습니다. 니은번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권리관계도 공개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디귿번 공시지가는 임대의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티켓번호 들었죠. 리얼번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 관한상 공개해야 되는 거 맞죠. 미음번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 이건 절대로 공개하면 안 되는 거죠. 결국 임대에 대한 전속 중개계약 체결한 개공이 공개해야 하는 거 정보는 기억, 니은, 리얼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맞아요. 근데 개공은 그 서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아닙니다. 표준 서식이 있지만 사용할 의무는 없다라고 했죠. 2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경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 유기한 1월로 한다? 아닙니다. 3월로 합니다. 3번 개공이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들었습니다. 등록 취소될 수 있는 사유, 상대적 등록 사유, 육전, 기금보, 거투, 사투, 삼겹투군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이거 아니죠. 그러면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은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 공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을 때 이때는 등록 취소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요청이 있으면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되는데 비공개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했을 때 이때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철상을 문서로 통지해야 되는데 통지하지 않으면 이때는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으면 이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셨죠. 그래서 4번 지문 보겠습니다.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는 개공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중개의뢰인이 협조해야 한다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속중개 의뢰인의 의무사항 중에서 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개공에게 협조를 해야 된다라고 했죠.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5번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의뢰인이 그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제3자와 직접 매매계약을 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 무효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해도 그 계약은 유효입니다. 계약은 거래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 합체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의뢰인은 개공에게 비용을 줘야 되는데 그 비용은 중개보수 50% 범위 안에서 개공이 지출한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계약 자체는 유효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옳은 설명은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10번 문제는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와 거의 유사하니까 직접 풀어보시고 11번 문제도 제가 계속 풀었던 문제와 똑같으니까 직접 풀어보시고 12번 문제도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번, 11번, 12번은 제가 지금 풀었던 문제와 거의 반복되니까 직접 풀어보시고 1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다음의 내용 중에서 틀린 것은 1번 개공 A는 의뢰인 B와 5개월간의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고 의뢰인 B의 요청에 의해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 맞죠?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약정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또한 정보를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비공개 요청을 하여 비공개하기로 약속해도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틀린 내용 없습니다. 2번 개공 C는 의뢰인 D와 표준 서식에 의한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계약서에 중개 보수와 중개 의뢰 금액을 기재했다. 잘했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그냥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서 작성하는 그 일반 중개계약서는 표준 서식이 아니고 표준 서식이 아닌 일반 중개계약서는 거래 예정 가격을 기재합니다. 그렇지만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 서식은 앞쪽과 뒤쪽으로 되어 있고 뒤쪽은 전속중개계약 내용과 똑같이 뒤쪽에 기재하는 건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전속중개계약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뒤쪽에는 중개 의뢰 금액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죠. 물론 앞쪽에는 보수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서도 전속중개계약서와 똑같이 앞쪽 뒤쪽이 있는데 앞쪽은
의뢰인은 어떤 권리 의무가 있다. 이런 것들도 있고 유효기간, 보수, 손해배상. 그 다음에 뒤쪽은 권리전용, 권리취득용 이렇게 나눠가지고 있고, 그래서 앞쪽에는 중개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일반 중개계약서에서 기재하고 뒤쪽에는 중개 의뢰 금액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중개계약서는 두 종류의 일반 중개계약서가 있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의뢰인이 요청에 따라 기재하는 일반 중개계약서는 물가, 수준 네 가지밖에 없고, 그렇지만 표준 서식에 따른 일반 중개계약서는 앞쪽, 뒤쪽, 앞쪽에는 의뢰인과 개공의 어떤 의무사항, 또한 보수, 유효기간, 손해배상 책임, 서명인, 뒤쪽에는 권리 이전용인지 권리 취득용인지 구분해서 권리 이전용이라면 소유자 및 등기 명의인, 대상 물건 표시, 그 다음에 권리관계, 그 다음에 공법상 거래 규제 및 제한사항, 중개 의뢰 금액 등을 기재하고, 매수 임차에 대한 권리 취득용이라면 희망하는 부동산의 종류, 희망하는 부동산의 금액 또는 희망 지역 이런 것들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번 지문도 맞습니다. 3번 등록관청은 국토교통부 령에서 정하고 있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개공 이에게 3개월의 업무정지를 명했다. 가능하죠. 이와 같이 전속중개계약서 사용하지 않으면 업무정지를 할 수 있는데, 업무정지는 6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할 수 있죠. 그 업무정지 기준 기간이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되어 있고 국토교통부령에서는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4번 개공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는 당해계약서 3년간 보존해야 되죠. 맞죠? 5번 개공이 임대차를 위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대상물의 거래 이전 금액 및 공시지가는 필수적 정보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임대차인 경우도 거래 이전 금액은 필수 공개사항이지만, 그렇지만 임대차의 경우 공시지가는 필수 공개사항이 아니라 공개해도 되고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임의 공개 대상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공시지가는 임의적 정보 공개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5번이죠. 자, 그러면 14번 문제. 개공이 매도 전속중개 의뢰받은 경우 전속중개계약서에 기재하는 내용 아닌 것. 전속중개계약서는 앞쪽 뒤쪽도 있다 그랬죠.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 서식도 앞쪽 뒤쪽도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해설에 앞쪽에 기재하는 거, 뒤쪽에 기재하는 거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자, 근데 14번에서는 포인트가 매도 전속중개예요. 그렇다면 1번 유효기간 이거 앞쪽에 기재합니다. 2번 중개 의뢰금액 뒤쪽에 기재하죠. 3번 취득 희망가격, 이거는 매수 임차와 같은 권리 취득에 대한 의뢰받았을 때 기재할 사항이지 매도 의뢰받았을 때 기재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정답 3번. 4번 권리관계, 이 권리관계 뒤쪽에 기재하고, 5번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도 뒤쪽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표준 서식에 의한 전속중개계약서상 의무를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은 1번 중개 의뢰인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전속 개공 외의 다른 개공에게 중개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개공에게 위약금 지불해야 됩니다. 맞죠? 유효기간 중에 전속 개공 외에 다른 개공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했다면 중개보수만큼의 위약금 지불해야 되잖아요. 맞죠? 답은 1번입니다. 2번 정보를 공개한 개공은 7일 이내 공개한 내용을 전속중개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들었습니다. 정보 공개는 전속중개계약 체결하고서 7일 이내 공개하지만 공개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문서 통지하는 것은 공개한 후 지체 없이 통지해야 되겠죠. 3번 개공은 2주 1회 1회 이상 업무 처리사항을 의뢰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맞아요. 여기까지. 근데 그 통지의 방법 제한이 없다? 아닙니다. 문서로만 통지하도록 제한이 있습니다. 4번 전속중개계약서에 규정된 사항은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없습니다. 전속중개계약서에 기재한 내용은 강행 규정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속중개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은 달리 약정할 수 없고 전속중개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만 별도로 약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속중개계약서 앞쪽에는 손해를 발생시켰으면 개공은 배상하겠다라고 앞쪽에 기록된데, 이와 다르게 개공이 손해를 발생시켰어도 개공은 손해를 배상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다르게 약정을 할 수가 없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중개 의뢰인이 유효기간 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를 한 때에는 중개보수 50%를 개공에게 지불해야 된다. 들었습니다. 중개보수 50%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유효기간 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는 중개보수 50% 범위 안에서 중개보수 50% 범위 안에서 개공에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무조건 중개보수 50%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보수 50% 범위 안에서 개공에 소요된 비용 지불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단독주택 소유자 갑은 개공을과 2015년 4월 1일부터 2달간 임대 의뢰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4월 15일에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당해 주택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여기서 포인트는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이 2달이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전속 의뢰 내용이 임대에 대한 전속 의뢰라는 거, 요거 두 가지를 딱 캐치하고서 문제를 풉니다. 1번 개공을은 당해 주택 공시지가 공개해야 된다. 임대에 대한 전속 중개 계약이 전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번 전속 개공을은 당해 주택에 병 명의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저당권자 병의 주소 성명 피담보 채권 공개했다. 주소 성명은 인적사항이죠. 이거는 임차인의 즉 저당권자인 권리자, 저당권자라고 하는 권리자의 주소 성명 인적사항은 절대로 공개하면 안 됩니다. 물론 피담보 채권은 공개해야 합니다. 즉 근저당이 설정되는데 채권 제거 얼마입니다. 피담보 채권 얼마입니다. 라는 것은 공개해야 하지만 저당권자의 성명, 주소, 이와 같은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안 됩니다. 3번 전속개공을은 의뢰인 갑의 정보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때는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닙니다. 비공개 요청이 있다면 공개하면 안 됩니다.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아니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해야 합니다. 4번 전속개공을은 5월 15일 임대차 계약의 거래가 완성되어 5월 16일에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것은 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정보를 공개한 개공은 거래가 완성되면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되는데 이때 지체 없이란 지체할 사유가 없으면 곧바로란 뜻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하루 만에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하루 만에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한 것은 통상적으로 지체 없이 통보한 것으로 이해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4번. 5번 단독주택 소유자인 의뢰인 갑은 6월 15일 다른 개공의 중개로 정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딱 나온 순간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이 4월 1일부터 2달간이니까 5월 31일까지인데 6월 15일이면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이 경과된 다음에 의뢰인이 다른 개공과 계약했구나. 그러면 이거는 전속중개계약 위반이 아니구나. 전속중개계약 유효가 끝나고서 다른 개공의 의뢰로 거래했구나. 이걸 딱 잡아야죠. 그래서 전속 의뢰인이었던 갑은 6월 15일 다른 개공의 중개로 정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속 개공에게 그가 지불해야 하는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된다. 지불하지 않습니다. 왜?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17번 문제는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120페이지부터 부동산 거래정보망인데요. 이 부동산 거래정보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년에 한 번꼴 나올 듯 말 듯 나오는데 이 부동산 거래정보망은 이론 정리하지 않고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봅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란 개공과 의뢰인 상호간에 중개 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말한다.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매물 정보를 공개한 개공과 공개되어 있는 매물 정보를 검색한 다른 개공, 따라서 개공 상호간에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정보망은 의뢰인은 정보를 공개할 수도 없고
의뢰인은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검색할 수도 없기 때문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중개 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의뢰인이 들어가면 무조건 틀립니다.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단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가 누구인지를 지정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법에서도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부동산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만 장관이 할 수 있습니다. 3번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라면 개인도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 신고한 자면 됩니다. 부가통신사업 신고한 자라면 개인도 법인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중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법인만은 지정 신청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답은 3번이고요. 4번 법개공도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법개공도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없습니다. 법개공은 중개업 외에 6가지 업종만 겸업할 수 있고 6가지 업무가 관, 상, 기, 분, 소, 경입니다. 관, 상가주택에 대한 관리 대행, 그 다음에 상,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기는 개공을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 기법 등의 제공, 부는 상가 및 주택에 대한 분양 대행, 소는 이사업체나 도비업체의 소개, 경은 경매 및 공매 대상 부동산의 권리 분석 및 취득계약서과 매수 신청, 입차 신청 대리만 할 수 있고 법개공이 부동산 거래 정보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개공은 부동산 거래 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가 없고 거래 정보 사업자 될 수도 없고 또한 부가통신 사업도 할 수 없습니다. 5번 협회에 가입한 개공이 하나여 협회가 설치한 정보망 이용할 수 있다? 아닙니다. 협회에 가입했건 협회에 가입하지 않았건 협회가 설치한 부동산 거래 정보망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19번 문제 봅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맞죠? 2번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개공 상호간의 부동산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십니다. 맞습니다. 4번 거래 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그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 이용 신청을 한 개공 숫자가 총 50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물론 이 500명 안에 둘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인 이상의 개공이 골고루 가입 이용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500명 이상의 개공이 미리 가입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 500명 안에 둘 이상의 시도에서는 각각 30명 이상의 경위 골고루 이용 신청을 해야 될 것이죠. 맞죠? 4번 거래 정보 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운영 규정을 정하여 지정권자 즉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인데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5번 거래 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확보한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4번을 제출해야 합니다. 맞아요. 근데 확보한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 제출하지 않는다? 제출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법령 전체를 통틀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을 제출하는 경우는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즉 거래 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확보한 공인중개사 한 명의 자격증 4번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는 자격증 4번 첨부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등록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또는 소공을 고용하여 고용신고한다 하더라도 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한다 하더라도 확보한 공인중개사 이들의 책임자 소공 이들의 자격증 원본이고 4번이고 일체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유일하게 거래 정보 사업자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정 신청자는 확보한 공인중개사 한 명의
자격증 사본 한 장을 꼭 4번을 첨부해야 할 것입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문제는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시고요. 21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거래 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자격증 원본을 첨부해야 한다. 아닙니다. 자격증 4본 첨부해야 할 것입니다.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이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 아닙니다.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전속 중개계약 체결한 개공이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임대 중인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임차인의 성명을 공개해야 된다. 임차인의 성명은 권리자의 인적사항입니다.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안 됩니다. 4번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해산하여 부동산 거래정보망 사업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문을 거치지 않고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사망 해산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데요. 이때 사망 해산을 이유로 지정 취소하고자 할 때는 이때는 청문을 거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개공이 사망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이때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때 등록 취소 처분하기 전에 청문 실시하지는 않지만 등록 취소 처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거 그렇지만 거래 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사람이 사망 해산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사망 해산을 이유로 등록 취소나 또는 지정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거치지는 않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그렇지만 개공이 사망 해산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거래정보사업자가 사망 해산한 경우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성격이 차이점만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망 해산인 경우는 둘 다 청문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5번 거래정보사업자는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직접 조사한 중개대상물의 정보도 정보망에 공개할 수 있다. 없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는 오직 개공으로부터 공개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아무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한다 하더라도 조속한 거래 성사를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개공으로부터 공개 의뢰받은 것만 공개해야지 개공으로부터 공개 의뢰받지 않은 정보, 예를 들면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내용 또는 생활정보지에 있는 내용, 이런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만일 이를 공개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이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도 하게 됩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22번 봅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요건이다. 옳은 것은 1번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된 법인일 것. 들었습니다. 부가통신사업 신고한 자일 것이어야 하면 됩니다.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라면 개인도 가능하고 법인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법인으로 제한을 둬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한 자일 것이라고 해야 되겠죠. 2번 가입 이용 신청을 한 개공 숫자가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이고 그 둘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의 개공이 가입 이용 신청하였을 것. 이건 맞습니다. 정답 2번. 3번 개공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들었습니다. 개공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1명 이상 확보할 것이고요. 4번 정보처리기사 2명 이상 확보할 것. 들었습니다.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 확보할 것. 5번 부동산 거래정보망 이용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할 것. 들렸습니다. 정보망 이용자가 아니라 부동산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신청하는 자입니다. 지정 신청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지 정보망을 이용하는 사람은 개공인데요. 개공이 컴퓨터 설비를 확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답은 2번이죠. 자, 다음에 23번 보겠습니다. 거래 정보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요거 틀린 거
한번 체크만 합니다. 3번이 틀렸는데요.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아닙니다. 지정 취소는 전부 다 할 수 있다라고 해야 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문제는 생략을 하고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봅니다. 1번 부동산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운영규정을 정하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들었습니다. 운영규정은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후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승인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운영규정을 정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 지정 받기 전에 미리 운영규정을 정하여 승인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유념하셔야 합니다. 2번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가입한 개공이 보유하고 있는 주된 컴퓨터의 용량 및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들었습니다. 이때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컴퓨터 용량 및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 건 맞지만 개공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아니라 지정 신청자가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의 용량 및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 것입니다. 3번 지정 신청을 받은 지정권자 즉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이내에 지정해야 한다. 아닙니다. 지정 신청을 받은 장관은 30일 이내에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30일 이내입니다. 4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대장에는 지정번호 등을 기재하고 운영규정에는 정보망에 정보를 등록하는 절차 등을 정해야 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그 밑에 해설에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해준 장관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지정서를 줄 때 지정대장에다가 기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정받은 번호, 지정연월일, 지정받은 자의 상호, 명칭, 소재지 대표자, 그 밖에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거래정보사업자 사무소의 소재지, 그 밖에도 주된 컴퓨터의 용량 확인한 서류, 즉 어떤 컴퓨터를 확보했는지, 그 밖에도 전문 자격자를 어떤 사람을 보유했는지 이런 내용을 지정서를 줄 때 장관이 지정대장에 기록을 한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운영규정이라는 것은 지정을 받은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을 받은 후 3월 이내 운영규정을 정해서 승인받아야 하는데 이 운영규정은 약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규정에는 정보망의 정보를 등록하는 개공이 어떻게 정보를 등록하고 어떻게 자료를 검색하고 또한 정보망을 이용할 때 공짜가 아니라 돈을 내야 되는데 가입을 한 개공은 얼마의 회비를 어떻게 징수해야 하는지, 가입자의 회비 및 징수에 관한 사항, 거래정보사업자와 개공은 어떤 거래 의무가 있는지 이런 내용이 바로 운영규정입니다. 그래서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정대장에 기재할 사항과 운영규정에 정할 사항을 외우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지정대장이라는 것은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해준 장관이 지정서를 줄 때 지정대장에다가 몇 년 몇 월 며칠 누구에 대해서 지정을 해줬다 이런 내용을 기록한다 그 말이고요. 운영규정에서는 지정을 받은 거래정보사업자가 저는 앞으로 정보망을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이때 정보망을 이용하는 개공은 정보망의 정보를 이렇게 정보를 등록하고 자료를 이용할 땐 이렇게 자료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 대신 회비는 얼마 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 바로 운영규정이다 라는 개념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5번 지정 신청자는 개공으로부터 받은 개공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 아닙니다. 지정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에서는 개공으로부터 받은 가입 이용 신청서와 함께 그 개공의 중개사무소 등록증 4번을 지정 신청할 때 제출하는 것이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거 아닙니다. 정답은 4번이죠. 26번에서는요. 해당되는 게 아닌 건데 근데 여러분 직접 풀어보시고 4번에서 입자라고 돼 있을 거예요. 입자 앞에 가자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가입자에 대한 회비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 가자를 추가로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27번 마지막 문제 하나 풀고서 쉬겠습니다. 27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이 틀렸는데요. 1번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권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중개계약과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대해서 문제를 다 정리했는데요. 요 문제집에 있는 문제만 알아도 실제 틀린 것은 한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쉬었다가 127쪽에 있는 개공의 의무 및 책임에 대해서는 잠시 쉬었다 할까요? 좀만 기다려 보세요. 예.